아이고 허리야, 무릎이 예전 같지 않네. 요즘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무거운 짐을 들 때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싶어서 서글퍼지시죠? 친구 이름을 깜빡할 때마다 치매가 오나 겁도 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모든 게 진짜 늙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나는 늙었다고 최면을 걸었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그러죠. 어르신, 이건 노화 현상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하버드 심리학과의 전설적인 실험 이야기는 우리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립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신체 나이를 20년이나 되돌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이죠.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엘렌 랭어 교수의 명저 늙는다는 착각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뻔한 위로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쓰는 나이 탓이 어떻게 우리 몸을 실제로 망가뜨리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우리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1979년 미국 외진 시골 마을의 한 수도원에 70대에서 80대 노인 8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고 가족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힘겨워하던 분들이었죠. 실험 주최자인 랭어 교수는 이들에게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딱 일주일 동안 우리는 1959년으로 돌아가서 살 겁니다. 20년 전에 나로 말이죠. 그냥 말로만 1959년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원 안에는 거울도 치웠고 TV에선 1959년의 뉴스인 배너 영화 이야기나 야구 경기 중계만 나왔습니다. 노래도 그 시절 유행가만 흘러나왔죠. 가장 중요한 규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현재형으로 말할 것. 내가 왕년에 잘 나갔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잘 나가는 사업가야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둘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무거운 가방도 청소도 설거지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무거운 가방을 어떻게 옮기나? 우릴 죽일 셈이냐? 불만이 터져나왔죠. 평소엔 자식들이나 요양보호사가 다 해주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낑낑대며 가방을 끌고 느리지만 스스로 밥을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스스로 하는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 전후의 신체 검사 결과는 의료진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8명 모두 시력과 청력이 좋아졌습니다. 악력은 50대 수준으로 강력해졌고 관절 유연성도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능검사 점수까지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외모가 바뀌었습니다. 실험 전 찍은 사진과 후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주니 일주일 후의 사진을 보고 평균 3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답했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실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실험 전에는 거동조차 힘들어했던 노인들이 수도원 앞 마당에서 미식 축구공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공을 잡으려고 뛰어가기도 했죠.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노인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중년이었습니다. 약 한 톨 먹지 않고 수술 한 번 받지 않고 오직 마음과 환경만 바꿨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랭어 교수는 이를 통제력의 회복이라고 설명합니다. 평소 우리는 나이듦이라는 꼬리표에 갇혀 무기력하게 지냅니다. 내가 해서 뭐해? 위험해. 남이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뇌에 신호를 보내 몸을 더 굳게 만들죠. 하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상황에 놓이자 내가 몸에게 움직여 넌 아직 젊어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일상 속 노인 코스프레를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 나이에 무슨 청바지야? 그냥 편한 고무줄 바지나 입지하며 어두운 옷만 찾지 않으신가요? 랭어 교수는 옷차림부터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젊었을 때 입던 스타일 혹은 과감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은 나는 아직 젊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 습관입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온통 약 이야기, 병원 이야기뿐이죠. 어구구,
삭신이야. 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은 뇌에게 보내는 노화 촉진 주문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아파도 나이 탓을 하지 마세요. 어제 무리해서 운동했더니 근육이 놀랐나 보네. 쉬면 낫겠지 라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세요. 늙어서 그래라는 핑계를 대는 순간 회복의 가능성은 닫혀버립니다. 세 번째는 과잉 보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물 떠다주고 양말 신겨주고 문 잡아주는 것 고맙지만 때로는 독이 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직접 하세요. 리모컨을 직접 가지러 가고 반찬 뚜껑을 낑낑대며 직접 여세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여러분의 세포를 깨웁니다. 편안함은 때로 우리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시력 검사판 아시죠? 위쪽은 글자가 크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우리는 아래로 갈수록 안 보일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검사판을 거꾸로 뒤집어 위쪽을 작게 아래쪽을 크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은 평소보다 작은 글자를 훨씬 더 잘 읽어냈습니다. 점점 안 보일 것이다 라는 마음의 기대가 시력을 제한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도 이와 같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고혈압 환자야라는 정체성에 갇히진 마세요. 랭어 교수는 만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절망감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변합니다. 어제는 혈압이 높았어도 오늘은 좋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라고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차릴 때 우리 몸은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실험 하나만 더 볼까요? 호텔 청소부들은 하루 종일 몸을 쓰지만 자신들이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고된 노동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죠. 연구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청소 활동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 이상의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한 달 뒤 그들의 체중과 체지방이 쑥 빠졌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았는데 이건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바꾸니 몸이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는 팔운동, 걸레질은 전신운동, 시장 보러 가는 길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이고 힘들어하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몸이 튼튼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움직여 보세요. 텃밭 가꾸기도 노동이 아니라 최고의 자연 헬스입니다. 마음가짐 하나로 그 고된 일이 최고의 보약으로 바뀝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주세요. 매일 같은 반찬, 같은 TV 프로, 같은 산책로. 지루함은 뇌를 늙게 합니다. 오늘은 안 가본 골목길로 산책을 가보세요. 평소 안 듣던 젊은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새로운 자극은 뇌 세포를 춤추게 합니다. 이 나이에 머리 아니라 이 나이니까 내 맘대로 해보자라고 생각하세요. 자, 정리해볼까요? 첫째, 늙었다는 말을 멈추기. 둘째, 옷차림을 젊고 밝게 하기. 셋째, 누군가의 도움보다는 느려도 스스로 해내기. 넷째, 집안일과 일상을 운동으로 인식하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몸은 이미 시계를 거꾸로 돌릴 준비를 마친 겁니다. 70대 노인이 20년 젊어지는 데는 특별한 주사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나는 아직 가능하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주민등록증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나이는 몇 살인가요?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활짝 웃으며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라고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여러분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혹은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마음속으로 그 나이를 정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젊어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건강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매일 더 젊어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